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사실 최근 시장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죠. 시장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힘들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들부터 그리고 공략하기 좋은 공략주들,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과 테마들까지도 모두 다 만나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여러분들께 매주 한 가지씩 공략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략드렸던 종목도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투자증권과 K옥션, 비트코인 관련주로 공략 주셨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 테마주로 공략 주시고 역시나 상승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략 주셨던 ST팜이라는 종목, 제약바이오주로 공략을 주셨는데요. 지금 2주 만에 11%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본격적으로 살펴보시면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로 공략 주셨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략을 주셨을 당시에는 무려 48%가량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한 차례 크게 48%의 상승률을 가져간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왔을 때 2차로 공략을 주셨습니다. 지금 공략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닥 부근 저점에서 잡아주시면서 2차 공략 시점 이후로 12%대 상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에서도 두 차례 공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노란톡 안에서도 종목명 정확하게 제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가장 최근 방송 공략주입니다. ST팜인데요. 제약바이오주를 또 공개를 해주셨죠.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찬남 전문가님이 가장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테마 중 하나인데요. 2주 전 방송에서 제공해주시고 지금 10거래일 만에 11%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최근 방송을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이 물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ST팜이 이 물질을 다루고 있고 역시나 아시아 1등 기업이다라고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2주 만에 지금 11%대 사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1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도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안겨다 주셨는데요. K옥션이라는 종목 9.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초쯤에 매수 진행해서 역시나 단기간 안에 9.4% 빠른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NFT 관련주로 공략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공략 주시면서 9.4%대 상승률 가져갔고요.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톡 안에서 매수가와 종목명 비중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방송 공략주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노란톡 히든 종목으로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매수와 매도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상승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지켜보시고 현재가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매도 알람까지 제공해주고 계시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인증 사진들 올려주고 계시고요. 시장 자체가 힘들지만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꾸준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수익 인증 사진들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스터디입니다. 교육 테마주로 공략 주셨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 공략일 이후로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단기간 안에 슈팅에 나오면서 7%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교육 테마주 그 안에서도 사교육 수혜주를 공략을 주셨는데요. 이 메가스터디라는 종목으로도 6.7%대 빠른 기간에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최근 공약주들 살펴보시면요. 우선은 ST팜 공약 드리면서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10%대의 상승률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교육 테마주들 메가스터디와 애니능률 공약 드렸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인 K옥션으로도 9%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시콜라텍 노란톡 혜택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첫 번째로 보유 종목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같이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 내가 가진 종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노란톡 안에서 가지고 계신 종목의 방향성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두 다 노란톡 안에서 상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꼭 아셔야 하는 내용들, 개념들 짚어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말 시황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정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세세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혜택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세 가지 혜택과 더불어 오늘의 공략주까지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1시, 11시의 남자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찬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주 전 세계가 시끄럽죠. 이런 시장에서도 항상 상한가 나오고 상승 나오는 종목이 있듯이 오늘 영웅 전찬함이 투자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익으로 힐링이 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우리 증시콜라텍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시장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2%대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은 코스피가 0.98%대 2,600선이 무너진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빠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죠. 시장 자체가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들부터 어떤 섹터와 어떤 공략주를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우선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은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기미를 안 보이잖아요.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어제 바로 1,400원 돌파했죠. 네. 그 1,400원 돌파한 원인 중에 하나로는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란을 상대로 보복을 다시 하겠다. 이스라엘이 이란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어제 환율 같은 경우가 1,400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란 측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한테 보복을 하면 또 한 번 그 보복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가 또 이란을 상대로 경제 제재까지 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 우리가 원하는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전쟁의 기미가 보이다 보니까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갔고 중동 전쟁도 계속 리스크가 고조가 되다 보니까는 원달러 환율은 어제 1,400원 돌파했고 오늘은 소폭 하락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장하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조금 오르는 모습도 보여줬지만은 오후장 들어서부터는 다시 꺾이면서 약세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또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피하고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좀 전쟁과 관련한 중동 리스크와 관련한 테마를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기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보다는 중동 리스크와 관련 있는 테마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세 가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는 그렇다고 치고 반도체는 사실 오늘 장에서도 좀 좋지 않았나요, 전문가님? 반도체는 이제 여러분들 지양해야 됩니다. 왜죠? 왜냐하면은 총선 결과 나왔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총선 결과가 나왔어요. 파란 물결이 그렇게 이겼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좀 반도체 세액 공제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현재 여당 빨간 물결이 그걸 또 지지하는 거고 파란 물결은 반대합니다. 부자 감세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하락할, 낙폭할 한마디로 악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요. 이제 엔비디아발로 주가가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세액 공제나 이런 부분도 크게 막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 이제 좀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섹터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는 피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화장품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화장품 섹터는 더 피해야게요. 더 피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흔히 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수심 한 1.5m라고 하잖아요. 네. 화장품은 아직 수심 5m예요. 이거는 왜 피해야 되냐면은 네. 사실상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과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되면서 한미일 한마디로 조금 한미일 관계 예전의 관계로 좀 회복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씨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 유통량도 이전보다 더 줄어든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국의 시진핑 씨 같은 경우가 이 중국의 경제를 계속 봉쇄하고 그리고 이분 자체가 중국 경제를 말아먹고 있거든요.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국의 좀 소비 심리도 계속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중국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싶겠습니까? 닫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닫고 싶겠죠. 옛날에는 화장품 사러 한국에 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중국 사람들도 중국 경제가 망하다 보니까는 화장품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아모레퍼시픽이든 LG 생활건강이든 그 소비 테마들의 주가도 크게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했던 화장품 테마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화장품 테마 그리고 최근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는 또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화장품 테마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렇게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러한 업종들보다는 앞으로 중동 리스크와 관련 있는 그러한 테마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모든 테마를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테마를 좋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화장품 다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어떤 테마를 봐야 될까요? 우리가 지양, 그다음에 지향 이거 그쵸? 차이가 뭡니까? 바로 오라는 자음 하나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테마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반도체, 소비 테마, 그다음에 2차 전지,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지향 한마디로 우리가 매수 즉 공격해도 되는 테마 같은 경우는 저는 원자재 그리고 해운 테마 즉 한마디로 전쟁과 관련한 테마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가 원자재라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뭐 구리, 아연, 망간, 리튬 그다음에 또 식량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원자재에 속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해운 테마나 조선업계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공략하기 딱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략해야 되는 거는 다 때지난 철지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원자재 테마와 또는 해운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뒤 이어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한마디로 전쟁이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 또 이스라엘과 중동, 미국과 중동 이렇게 계속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은 11월 달에 대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미국의 큰 정치적 이벤트도 있고 대외적인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 한 해가 올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성장성 있는 한마디로 조금 나쁘게 말하면 거품이고요. 좋게 말하면은 좀 비전이 있는 그런 2차 전지 테마나 반도체 테마 공략하기보다도 저는 바로 현실에 눈을 떠가지고 지금은 좀 원자재 테마나 해운업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만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해운 테마예요. 네, 이렇게 오늘은 해운 테마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해운주들, 조선주들까지 원자재 관련주들까지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중동 리스크, 전쟁과 관련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해운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해운주로 또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최근 제약바이오주로 또 수익을 안겨다 주신 적이 있는데요. ST팜이라는 종목 2주 전에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ST팜이라는 종목도 현재 2주 만에 11%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ST팜을 놓쳤다, 이 종목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해운주 함께 하시면 역시나 그와 비슷한 수익률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해운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해운주를 봐야 하는 이유로는 가장 큰 게 중동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로 잡아오신 거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뒤에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네. 일단 오늘 영웅 전차남이 이번 주에 사야 되는 테마로 해운 테마를 꼽았고요. 그리고 해운 테마를 조금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의 목표가부터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3,000원 제시드립니다. 현재 주가 1,700원대지만은 앞으로 50%에서 60% 이상은 추가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 3,000원 잡았고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나 또는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리고 그 외 다른 테마는 보지 말고 왜 해운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운 테마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상 운임 비용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 고조 따른 해상 운임 비용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주 월하 수 중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뭐예요?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흥구석유 그다음에 한구석유 한국석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2% 이상 빠졌을 때도 그 회사들의 주가는 20% 25% 이상 상승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왜 상승 나온 거예요? 바로 중동 전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유가가 오를 것 같다는 그런 전망과 우려감이 인해서 그게 오른 거거든요. 근데 유가가 오를 때 유가만 오릅니까? 아니거든요. 석유를 또 그 비싼 석유를 사가지고 또 상선을 태워가지고 상선을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해상 운임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해상 운임 비용 테마 한마디로 해운 테마를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여기가 이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고요. 둘 다 못생겼죠. 근데 이렇게 지금 두 국가 같은 경우가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전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계속 미사일 하나씩 주고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조금 이런 중동 전쟁 리스크가 계속 고조가 됨에 따라서 사실상 이 세계 경제 같은 경우가 계속 출렁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세계 경제가 출렁이다 보니까는 당연히 좀 환율 방어에 좀 어려운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크게 조금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환율이 갑자기 1,400원 돌파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식이 무너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란,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게 있습니까? 바다만 하더라도 두 가지 바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홍해가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있어요. 이 두 바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상선들이 석유를 싣고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 계속합니다. 하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과거에는 그냥
천천히 가자, 여유롭게 가자 했다고 하면은요. 지금은 언제 미사일 맞을지 몰라 빨리 가자. 한마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 운임 비용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중동 전쟁 리스크가 계속 고조가 되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 삼성전자 물렸는데 빠질 때 물 타야겠다. 이런 생각은 집어치우시고요.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수익 보고 싶다고 하면은 해운 테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상 운임 비용은 계속 올라갑니다. 네, 계속 올라가고 발틱 운임 비수도 계속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올라간 거는 잘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께도 질문 드리고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아나운서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아나운서님, 한 달 급여가 얼마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네, 그냥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네. 그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500만 원을 그냥 주신다고 생각해봐요. 네.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너 좀 먹고 살 만한 거 같으니까 이제 급여 400만 원만 줄게. 어머. 그쵸, 바로 엄어가 나오죠. 네. 네, 어떡할 겁니까? 이직해야죠. 그렇죠.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답이잖아요. 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한 번 올라간 급여 같은 경우를 다시 낮추기는 어려워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한 번 올라간 급여를 다시 낮추기는 어려운 만큼이나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다시 낮추기 어렵고요. 말 그대로 해상 운임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쟁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은 한 번 올라간 해상 운임 비용은 낮추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격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상선 회사들 같은 경우에 매출은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매출 증가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해운업계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당장 공략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10% 이상의 수익 저는 무난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현 시점에서는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제약바이오도 아닌 해운업계를 공략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증시콜라텍 공략주 해운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해운주를 꼭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해상 운임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국내 해운주들이 또 상승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이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해상 운임비가 치솟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도 이 해운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중동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고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이러한 섹터들보다는 해운주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해운주를 공략 주고 계시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오늘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이렇게 해운주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는데 사실 해상 운임비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해상 운임비는 치솟을 거고 해운주도 같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해운 테마줄 같은 경우가 네. 사실상 해상 운임비가 내려가게 되면은 당연히 네. 주가는 오르지가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지금 공략하자고 하는 이유는 많이 빠졌어요. 사실 해상 운임비는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운주들을 지금 살펴보니까 주가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가 네, 이게 참 좋은 회사인데 네. 코스닥이 상장해서 그래요. 만약에 나스닥이 상장했다면 이렇게 빠졌을까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아요. 네. 저평가 오브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 한마디로 조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율 방어에 약해요. 환율 방어에 약하다 보니까는 기업의 뭐 성실적이나 기업의 가치, 밸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만 빠져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5%, 6%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아무리 저평가됐다고 하고 저평가 오브 저평가인 건 알아요. 하지만
이 회사는 아무 잘못도 없어. 오너도 굉장히 오너 리스크도 없는 회사인데 대외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종합주가 지수가 내려서 주가가 빠지는 거니까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아무 문제 없고 지금 오히려 좀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벤트다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저는 사모아야 된다. 매수해서 계속 비중을 늘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제외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해운주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운주들이 사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올 초 중동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20%대, 7%대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은 다시금 주가가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 없이 주가가 빠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공략주, 해운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운 공략 포인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이 해운주들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해운태방 하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뭐 페노션이라든지 네. HMM, 맞아요. 구현대산업선이죠.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리스트에서 이렇게 뭐 대한해운도 가지고 왔지만은 페노션, HMM, 형아해운, 네, 흥하해운이죠. 네. 재미없었나요? 네. 그리고 KCTC, 뭐 KSS 해운 뭐 이렇게 가지고 왔지만은 이 중에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님 사실 네. 최근에는 흥하해운이 좀 대장주로 상승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물론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네. 네, 대장 종목으로 상승 나오기도 했지만은 저는 조금 먼저 좀 가열된 종목이나 가열된 섹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흥하해운이 아닙니다. 일단 흥하해운은 아니다. 흥하해운보다 주가가 더 낮은 회사를 가지고 왔어요. 전문가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후보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흥하해운보다 어쨌든 낮아요. 정답은 딱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맞추신 분도 계시지만은 맞아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회사가 그 회사고 흥하해운만큼이나 저는 네, 목표가 3,000원 제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3,000원이 오는지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해운주 소개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해운주들에 대한 후보군을 제시해 주셨는데 방송 중에 엄청난 힌트를 또 주셨죠. 지금 흥하해운보다도 주가가 낮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남은 종목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눈치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도 눈치를 못 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목표가부터 힌트까지 또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투자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바로 어떤 투자 포인트냐? 오늘 영웅 전참에 가지고 나오는 회사는 일단 저PBR, 한마디로 밸류업 수의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라서 해상 운임비 상승, 한마디로 운임비가 상승 나오면 이 회사의 주가도 당연히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경기 회복 수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만 해도 이 회사의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40%에서 50% 이상은 무난하게 네, 상승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저PBR, 한마디로 저평가 종목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평가 종목이요? 말 그대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영웅 전차남은 저평가되어 있다 보세요? 고평가되어 있다 보세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엎드려 절박인데. 아무튼 네. 이게 저PBR 종목의 특징을 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쵸? 하나를 우리 아나운서님과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이 최소한 5% 정도 있는 회사를 우리는 네, 한마디로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해운주 있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이 7% 가까이 갔어요. 7%. 여기 보이실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7% 가까이나 네, 한마디로 국민연금공단 지분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는 네, 저평가 중에 저평가된 종목으로 밸류업 수의 종목으로도 속해가지고 밸류업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한두 차례 상승 나왔던 적도 있었던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52주 최고가로는 3,100원이고요. 그리고 52주 최저가로는 1,600원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얼마냐? 1,770원대예요. 그러면은
52주 저가랑 별 차이가 안 나죠.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회사의 주가는 바닥이라는 겁니다. 52주 신저가 깨고 내려가기보다도 저는 이 바닥을 찍고 다시 재차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네, 상승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공략 안 하면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국투자증권, 그 다음에 뭐 땡땡 데일리, 그 다음에 뭐 땡땡 뭐 한국투자증권 전부 다 이 회사에 대해서 보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주가 저평가, 주가 저평가, 저평가 매력 종목, 투자 의견 매수.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최종 목표가를 4,000원, 5,000원, 7,000원까지 제시한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회사 여러분들께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내가 찾고 있다 하시면은요,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종목을 찾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당장 공략하셔라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저PBR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총선 이후로 저PBR 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총선 이후로는 네. 네, 좀 저PBR 관련 종목이 총선의 결과가 네, 물론 어떤 분이 보시기엔 좋게 나왔고 어떤 분이 보시기엔 또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이 정책 수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크게 상승 나오기도 하고 하락 나오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총선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하락 나온 테마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떤 걸까요? 원전. 아. 네, 그다음 같은 경우는 네, 바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종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그런 정책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런 두 테마 같은 경우 하락의 즉 낙폭을 키운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음 뉴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 경제부총리께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 뭐 내 기업 세제 지원 등 대부분 핵심 정책이 법 개정 사항인 것만큼 네, 뭐 정부로서는 뭐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태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네, 조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저 PBR 한마디로 밸류 프로그램 수혜 종목의 차익 매물은 나왔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총선 결과가 뭐 파란 물결이 이겼든 빨간 물결이 이겼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든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요. 저평가된 종목, 한마디로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공격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 뭐 PBR이 굉장히 높은 에코프로나 또는 신성 델타테크 이런 거 공략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돈 1,000만 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했을 때 보통은 헷가닥 도는 사람 아니면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못 할 거예요. 저 PBR 종목에 돈 1,000만 원 넣는다고 한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게 상식적인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 PBR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저는 좀 과감하게 큰 돈 넣으셔도 위험하지 않은 테마니까는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저 PBR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우선은 저PBR 수혜주라고 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총선 이후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들이 조금 약세 흐름을 나타내곤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부총리의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저PBR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PBR 관련주들 역시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PBR 관련 주들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해운주를 오늘 공략을 주시긴 했지만 해운주를 떠나서 다른 저PBR 주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저PBR 주들도 계속 살펴봐도 좋을까요? 저는 엄한 종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네. 그런 거 공략할 바에는 저라면 흥국화재나 하나손해보험 같은 그런 저 PBR 관련 종목들 공략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 주식을 권유한다 하더라도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건 못 권해드릴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라서. 너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똑같아요. 시장 경제의 원리랑 굉장히 주식 투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거나 최근에 대파 가지고 말이 많아요. 대파요? 대파. 근데 그 대파 가격이
내가 만약에 800원대 봤어요. 근데 그게 1,000원, 2,000원일 때 살 수 있습니까? 아우 못 사죠. 그렇죠. 배추 가격 같은 경우가 한 포기에 뭐 3,000원이었는데 그게 5,000원, 7,000원이었을 때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우리가 배달 뭐 땡기요라든지요, 네 땡땡의 민족 뭐 이런 거 오, 봤을 때 네. 우리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잖아요. 네네. 과거 코로나 때는. 그렇죠. 근데 지금 배달료가 엄청 올랐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웬만해선 배달도 안 시키고 포장해 그쵸. 먹는다더라고요. 배달료가 4,000원, 5,000원, 어떤 맞아요. 데는 6,000원이에요. 네, 근데 시켜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안 시켜 먹죠. 안 시켜 먹으니까는 직접 요리해 먹거나 아니면 포장해서 가지고 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주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내가 알던 가격보다 비싸지면은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괜히 샀다가 손실 볼 가능성이 크니까요. 오히려 주가가 비쌌다가 더 내려왔을 때, 네, 한마디로 주가가 50% 또는 60% 오히려 더 낙폭을 키웠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사시게 되면은 아무리 못해도 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여러분들께서 손실 볼 가능성보다 수익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웅 전체남이 가지고 나온 이 회사 같은 경우가 52주 신고가는 3,100원이었고 52주 신저가가 1,600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가 1,700원대예요. 52주 신저가에 가까운 회사니까는 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60% 70% 낙폭을 키운 회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회사 꼭 공략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라 가지고 네, 고조에 따른 해상 운임비 상승 수혜 종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과 그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는요.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홍해,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데 우리가 홍해는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들었잖아요. 네, 성경책에서 이 홍해 바다를 갈랐다 이 해가지고 홍해고요.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있는 건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많은 상선들 같은 경우 석유를 수입해오는 국가들 같은 경우가 네, 여기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건넌다고 합니다. 근데 건너면서 가고 있는 편하게 다녔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 사이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목숨 걸고 그걸 건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해상 운임비는 상승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른 관련주들의 주가도 지금보다 더 크게 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유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나왔다고 유가 관련주 조금 빠질 때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수익보다는 손실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유가 관련주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제2의 유가 관련 종목으로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테마는 해운 테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상 운임비 상승 수혜 종목으로 해운 테마 여러분들이 꼭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해운 업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란의 호르무즈, 네, 굉장히 어려워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불기둥까지 나왔던 회사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던 회사고요. 그리고 이 종목 공략 종목은 네, 이게 좀 호르무즈와 조금 홍해 리스크가 계속 고조가 됐었을 때 거래량이 15배나 급증했던 이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압니다. 홍해 갈등 고조 속에서도 주가가 27%,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적어드릴게요. 27%나 상승 나왔었던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왔던 회사예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가 네, 한 2,900원, 3,000원대 됐습니다. 홍해 리스크 앞으로 저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네, 꼭 해상 운임 비용 테마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되고 그 사이에서 저평가된 종목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으니까는 꼭 공략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해운주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우선은 중동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해상 운임비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유가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유가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중앙에너비스 이러한 종목들도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죠. 유가 관련주들은 이미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유가보다는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해운주를 살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해운주 안에서도 오늘 투자 포인트 굉장히 많고 저PBR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로도 분류가 된다라고 언급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해운주 꼭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마지막 남은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이거는 우리 아나운서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금리 인하 언제 한다고
뭐 생각하세요? 금리 인하요? 네. 우선 이번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6월은 사실상 힘들 거라 네. 보잖아요. 6월은 저도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봐요. 음, 그러면은 차후의 금리 인하를 8월에 할까요? 12월에 할까요? 8월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실제로 이 제롬 네. 파월 의장께서 올해 뭐 금리 인하를 3번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후에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이후에 발표된 경제 지표, ISM 뭐 제조 구매 지수라든지 PPI라든지 CPI라든지 또는 뭐가 있었죠. PCE라든지 이런 좀 주요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가 발표가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모습과 또 중동 전쟁 리스크가 계속 고조가 되는 거 보고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말을 바꾸셨고요. 그리고 또한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세 차례가 아닌 2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연준 의원들 중에서는 매파적 성향을 가진 연준 의원들 중에서는 연내 기준금리가 동결보다도 인상이 오히려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입장이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비둘기였는데 갑자기 또 독수리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 빠르면 8월, 늦어도 12월, 1년에 2번 정도. 그리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지금 뭐 환율이 계속 상승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물론 지금은 인하가 미뤄졌다고 하고 이제 동결이 계속 될 거다 하지만은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8월에는 한다.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바로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섹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 민감 섹터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는 해운업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8월 달이 당장 여러분들이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금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경기 회복 섹터인 어떻게 보면 조금 이 금리 인하가 미뤄진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이 해운업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글로벌 경기 회복 수혜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인하가 안 될 거다, 금리 오히려 상승될 수도 있을 거다 하니까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빠질 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략하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해상 운임 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계속 상승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상승 나온 거는 더 이상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 매출에 크게 영향 줄 거고 매출이 나오게 되면 주가 상승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는 저는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세 번째 투자 포인트까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해운주를 공략을 주셨는데 오늘 공략 주신 종목은 대표적인 경기 회복 수혜주로도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리 인하가 되게 되고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게 된다면 역시나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해운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저PBR 밸류업 수혜주 프로그램을 또 수혜가 된다,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른 해상 운임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해운주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 회복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경기 회복 수혜주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좀 빠르면 8월, 늦으면은 12월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8월에까지 금리 인하가 안 된다면 이 해운주들은 연말까지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네, 8월엔 제가 보기에는 뭐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사실상 환율 같은 경우가 그러면 계속 1,400원대가 유지가 된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상 이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가를 잡아야 어떻게 보면 표심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가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고금리로 계속 유지가 되면 물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금리 인하가 돼야만 어떻게 보면 물가도 잡고 표심도 잡기 때문에 대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과거에 조금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 믿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1월 전에 저는 기준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먼저 조금 침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저도 크게 가늠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 시장 같은 경우가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어떤 종목을 사도 내가 수익 볼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없는 시장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거의 크게 휘둘리는 시장이 국내 시장이다 보니까는 사실상 아무리 기업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략하셨다 하더라도 갑자기 신성델타테크나 서남같이 거품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테마성을 떼서 확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가지고 가치대로 올라가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테마성을 가진 회사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익을 보시려는 전략도 취해야 되는데 오늘 영웅전천함이 가지고 난 회사는요. 저평가, 한마디로 조금 밸류 프로그램 수혜 종목에도 속할 정도로 저평가 중에 저평가된 종목에다가 지금 전쟁 리스크가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딱 부합되는 해운업계 테마를 오늘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저평가 종목에다가 테마성도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걸 함께 한번 복합 모멘텀이 있는 회사를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웅전천함이 가지고 나온 이 회사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웅전천함 전문가님의 공략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이번 달 시장 수익 가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웅전천함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라 말씀드리는 이유 역시나 수익에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ST팜이라는 종목 현재 11%대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장 최근에 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생방송 공략주였는데요. 제약바이오주를 언급해 주시면서 이 종목 꼭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 일정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2주 만에 10%가 넘는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천함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셨던 종목은 역시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오늘도 공략 주고 계십니다. 지난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해운주 함께 하시면서 수익 가득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웅전천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해운주로 앞으로 쭉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방송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기업의 가이드라인이 또 있을까요? 맞아요. 깜빡했어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의 가이드라인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준비한 종목은 4글자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종목이 진입가 밴드 1,800원대에서 1,700원 사이 진입하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내일 당장 저는 공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3,000원 제시드립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50%에서 60% 이상은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난하게 이 회사가 3,000원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진입가 밴드와 목표가가 있다고 하면은 손절가 역시도 있어야 되는데 손절가는 1,300원 제시드리면서 투자할 때 리스크 관리 함께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공략주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해운주를 공략 주셨고요. 지금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운주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상 운임 비용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해운주도 역시나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흥하해운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 해운주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우선은 저PBR 수혜주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해상 운임비 상승에 따라서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경기 회복 수혜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이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해운주 함께 살펴보셨고요. 오늘 해운주 영웅전천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가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